네, 지난 주말 교회에 나갔었는데요. 이 들녘이 누런 황금빛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머지않아서 벼를 수확하겠구나 싶던데요. 네, 이 벼농사 말고도 농촌에서는 때 맞춰서 고추나 참깨 등을 정성스레 키우고 또 정성껏 걷어들이느라 농민들의 손길이 늘 바쁜데 네. 자, 그런데 이렇게 땀 흘려서 수확한 농산물을 상습적으로 훔치는 도둑들이 있습니다. 네, 아무런 노고도 없이 거저 먹으려고 하는 파렴치한 절도범들 오늘 뉴스 따라잡기에서 취재했습니다. 오승원 아나운서가 나와 있고요. 근데 이런 농산물 절도가 사실 해마다 얘기가 계속되는데 올해도 많은가 보죠. 네, 아무래도 서로 믿고 사는 그 농촌 어르신들의 마음이 절도범들에게는 쉬운 표적이 되는가 봅니다. 네, 일단 경찰은 설마 하는 마음으로 자기 집 창고나 비닐하우스에 잠금 장치를 제대로 해놓지 않아서 절도범들이 쉽게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던 걸로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훔친 농산물들은 처분도 쉽게 해버렸습니다. 훔친 당일날 재빨리 다른 지역 시장에 도매상에게 팔아 넘기거나 아예 가게를 차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소박한 어르신들의 농심을 울린 사건, 지금부터 따라가 보시죠. 전남 영광군의 한 농촌 마을입니다. 지난달 30일 이 마을에 고추 도둑이 들었죠. 하룻밤 사이 240kg 남짓한 고추가 감쪽같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게다가 내다 팔 경우 450만 원에서 500만 원은 좋게 받을 수 있는 최상품이었다고 합니다. 90이 넘은 나이에도 지난 여름 내 몸마저 불편한 아들 부부를 도와 직접 키우고 수확한 그야말로 자식 같은 고추였습니다. 우리 동네에서는 우리가 꽃집 농사 잘했더라. 파리나무 수부가 건배내냐 이러고 생들어 들어가서 큰나기를 꽃집 따갖고 가버리한테 피 흐르고 누르고 열매 시스코가 그까만 매달아갖고. 사건 발생한 지 사흘 만에 절도범은 붙잡혔습니다. 하지만 고추는 이미 처분된 상황. 임시로 열리는 새벽 시장에서 도매상에게 현금 거래로 판매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고추를 찾을 수도 피해를 변제받을 수도 없게 됐는데요. 일단 절취를 하면 바로 그 다음날 바로 처분하는 현금으로만 주로 거래하는 그런 방법이었어요. 번개시장에서 빨리 팔고 이렇게 인적사항도 없이 가버리고 그런 상황이라. 경상북도 예천군의 한 마을에서도 농산물 절도 사건이 잇따랐습니다. 지난 7월 말의 어느 날 새벽, 농민 윤영환 씨는 잠결에 들리는 이상한 소리에 잠이 깼다는데요. 뭐 왔는 것 같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요래 내다보니까 방충망이 열리시고 요래 내다보니 들어오더라고. 저게 반포대를 또 놔뒀걸라뇨. 고거가 들어왔는 말이라. 그래가지고 내가 도둑놈 맞다 소리 지르게 예쁘고. 남자를 쫓아 뛰쳐나왔지만 이미 남자는 흔적도 없이 달아난 후였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살펴보니 다른 쪽에 놓아둔 고추도 함께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장에 가지고 가려고. 딱 먹고 나면 거기 뭐 돈은 얼마 안 되는데 그 하우스 더운데 따고 막 이게 말려고 이게 그 피땀 흘려가지고 해놓은 거를 그걸 훔쳐가야 되겠어요. 그런데 보름쯤 지나서 이 마을에는 쌀 도둑이 또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그래 쌀을 10포대를 가져왔단 말이지. 두 번을 절도당했지. 저차게. 타지에 사는 자식들에게 주려고 일부러 팔지 않고 남겨놓은 쌀까지 가져간 절도범. 며칠 뒤엔 또다시 말린 고추와 참깨를 훔쳐갔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사이 이 마을에서는 3번이나 절도범이 쥐도 새도 모르게 다녀간 겁니다. 경북 지역에는 2년쯤 전부터 농촌 마을을 돌며 절도 행각을 벌이는 농산물 절도범이 자주 출몰했습니다. 주로 새벽 시간대 한적한 마을을 표적으로 삼았다는데요. 범죄가 쭉 발생되어 왔는데 CCTV가 사실 없는 그런 농로라든지 하천으로만 다녔기 때문에 전혀 포착이 안 되는 거고요. 하지만 4월부터 시작된 추적에 결국 지난달 결정적 단서가 포착됩니다. 피해 농가에서 설치하는 그 CCTV에 두 군데서 이제 용의 차량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좀 고생을 하자 이렇게 해서 잠복을 했던 겁니다. 절도범의 예상 경로를 특정하고 잠복에 들어간 지 16일째 절도범의 차량이 잠복 중인 경찰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새벽 1시면 안에 농로에 차가 그렇게 승용차가 다닐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제가 라이트를 끄고 따라가는 거죠. 한 10m 간격에서 라이트를 켰을 때 차 뒤에 번호판을 가리려고 하다가 저한테 듣게. 어둠이 짙게 깔린 새벽 시간.
농로를 내달려 달아나는 절도범과 경찰 사이에 아찔한 추격전이 벌어졌는데요. 5km로 도망치다 막다른 길에 다다르자 멈춰선 절도범. 2년 동안이나 상습적으로 농산물을 훔쳐온 40살 신모 씨는 이렇게 검거됐습니다. 잡고 보니 그동안 신 씨에게 피해를 입은 농가만 50군데가 넘게 확인됐습니다. 또 피해 규모는 1억 5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고추 판매 대금이 꼽혔는 것만 입금되는 걸 봐서는 103건입니다. 금액은 한 1억 원. 실제로는 더 많습니다. 다 자체적으로 처분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신 씨의 절도 수법은 수사하는 경찰마저 놀라게 했습니다. 절도를 할 때 사용한 중형 승용차에서부터 중간 운반용 차량에 대량의 농산물을 옮기는 3.5톤 화물차까지 수시로 번갈아가며 이용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이동 경로에 블랙박스가 설치된 차량이 있으면 차량 유리창을 부수고 블랙박스를 떼어서 훔쳐가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주 치밀하죠. 라든지 차량에 그 절차 농산물 싣고 이쪽으로 이동해가지고 여기에서 포대관리를 한 뒤에 이 3.5 차량에 탑차에 실어놓고 일정 양이 되면 이제 오픈한 곡물상계로 이동하는 때 주로 사용했던 차량. 훔친 농산물이 얼마나 많았던지 올 초에는 아예 종업원을 고용해 농산물 판매 점포를 운영하기도 했다는데요. 작물이니만큼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팔아 장사도 꽤 잘 됐다고 합니다. 가격이 좀 싸게 팔더라고. 그런데 이런 데는 한 5만 원씩 파는데 뭐 4만 7천 원 배달가지고 뭐 그런 거는 크레카드를 떡 붙이려고 했을까. 이처럼 농심을 울려 자신을 배불린 파렴치한 신 씨의 절도 행각은 마침내 경찰의 끈질긴 잠복 수사 끝에 막을 내리게 됐는데요. 그러나 수확한 농산물을 노리는 절도범들이 끊이질 않고 수확철을 맞아 더 활개를 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찰은 민간 자율 방범대와 함께 야간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농민들에게 도난 방지를 위한 경보 및 잠금 장치 등을 철저히 설치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